우리의 이슈가 뉴스를 바꿉니다. 세상을 깨우는 황보선의 출발 새 아침. 네, 이 시각 가장 많은 관심 받는 뉴스 따끈한 만관유로 오늘의 출발 새 아침 출발합니다. 자, 최희 아나운서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최희입니다. 네, 첫 번째 소식 뭡니까? 네, 첫 번째 만관유, 박근혜 전 대통령 건강 악화, 정신적으로 불안정하다는 소식입니다. 자, 박근혜 전 대통령 그 병원에 입원해 있지 않나요, 원래? 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11월부터 삼성 서울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예. 원래는 한 달간 입원 치료를 받을 예정이었는데요. 이 법무부는 6주 이상 치료가 더 필요하다는 의료진의 소견에 따라 예. 입원 치료를 더 연장해서 내년 1월 말쯤 퇴원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렇군요. 저 건강 악화, 정신적으로도 불안정하다. 어디가 아픈 겁니까? 네, 기존에 수술을 받은 어깨와 허리 질환으로 통증을 계속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고요. 예. 최근에는 정신적으로도 이 불안정한 증세를 보여서 진료를 받았다고 합니다.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이다. 이거는 아무래도 뭐 수감 생활이 길어지니까 그것 때문에 생긴 것으로 봐야 되나요? 네, 그런 걸로 보입니다. 예.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에 구속된 후 약 4년 8개월째 수감 중입니다. 예. 전직 대통령 중에서는 역대 최장 기간 수감돼 있는 거고요. 예. 징역 22년을 선고받았죠. 만약 사면이나 가석방 없이 형을 모두 채우게 되면 예. 87세가 되는 2039년에 출소하게 됩니다. 2039년이요. 자, 이 박 전 대통령 관련해서 또 이 부분 관심이 커지고 있는데 특별 사면요. 이거 관련해서 법무부에서 어제도 그랬고 오늘 심사하죠. 네, 지금 이틀째 사면심사위원회가 열립니다. 예. 신년 특별 사면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인데요. 이 심사에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강성국 법무부 차관 등 내외부 위원 9명이 참여하고요. 예. 최종 사면 대상자는 문재인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거쳐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요. 박범계 장관한테 기자들이 질문하지 않았나요? 그 박 전 대통령 포함될 거냐 안 될 거냐? 네, 물었습니다. 취재진들이 네네. 질문을 했는데요. 예. 박 장관은 예. 사면은 대통령 권한이다라고 하면서 말을 아끼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 다시 뭐 함부로 말을 할 수 있는 건 아니겠죠. 네. 근데 이번 사면은 주로 그 생계형 사범들이 대상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어제 열린 사면심사위원회 회의에서도 생계형 그리고 일반 형사사범에 대한 논의만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고요. 예. 이번 사면에는 정치인이나 재벌 총수는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별 사면 논의가 있을 때마다 네. 이명박, 박근혜 전 두 전직 대통령이 네. 이 사면 되느냐 뭐 이렇게 늘 거론이 돼 왔는데요. 그렇죠. 내년 3월 대선 일정을 고려했을 때 이번에도 사면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한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만관유는 뭡니까? 네, 두 번째 만관유. 실종설 휩싸인 중국의 펑샤이 성폭행 없었다. 주장 번복입니다. 이 테니스 선수죠. 네, 유명한. 맞습니다. 네. 지난 2일 중국의 여자 테니스 선수 펑샤이가 자신의 SNS에 중국 장가오리 전 부총리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했던 일이 있었죠. 예. 이후 30분 만에 해당 글이 삭제되고 2주 넘게 펑샤이의 행방이 묘연해지면서 실종설이 돌기도 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펑샤이가 이번에 언론과 첫 인터뷰를 했는데요. 자신은 성폭행을 당한 적이 없다고 하면서 일전의 한 주장을 번복하고 나선 겁니다. 그래요. 지난달 2일 네네네, 맞습니다. 처음에 성폭행 당했다 SNS에 올렸다가 금방 삭제됐었고 글이. 근데 처음 실종설 나왔을 때 사실 베이징 올림픽 뭐 보이콧하겠다 이런 선수들도 있었고요. 그런데 먼저 이 펑샤이가 그때 어떤 내용으로 어떤 글을 올렸었습니까? 네, 당시 펑샤이는 장 전 부총리와 강압에 의한 성관계를 했다면서 예. 나는 동의한 적이 없었고 울고 있었다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예. 이 글에는 또 계란으로 바위치기라도 화염을 향해 날아드는 나방이 되더라도 진실을 알리겠다면서 네. 이 사뭇 비장한 심정이 담겨 있기도 했는데요. 그래요. 예. 그런데 이 글이 올라온 지 앞서 또 말씀드리기도 했지만 30분 만에 삭제가 되면서 예. 이 중국 정부가 펑샤이를 압박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펑샤이가 사라졌잖아요.
그랬죠? 네, 사라졌었고, 그리고 방금 그 살펴본 내용처럼 이게 뭐 그냥 장난으로 쓴 거는 아니었을 텐데, 근데 자 최근에 인터뷰를 통해서 다른 말을 했다고요? 네, 펑사이는 20일 싱가포르의 중국어 신문 연합조보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예. 이 누가 나를 성폭행했다고 말하거나 쓴 적이 없다, 글을 올린 적이 없다라고 하면서 예. 이 개인적인 일이다, 개인적인 문제일 뿐이지 다들 많이 오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예. 그러면서 자신은 지금 베이징 집에서 자유롭게 지내고 있다고도 강조했는데요. 하지만 이런 펑사위의 해명에도 예. 의혹은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예. 갑자기 말을 바꾸니까 좀 행동이 그러니까요. 이상하다는 거죠. 제가 봐도 저도 이해가 가지 않는데, 그러면은 이거 혹시 뭐 중국 당국에서 뭐 뭔가 펑사위에 대해서 이를테면 관련 기사라든지 이런 거 통제하고 있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현재 중국 당국이 이 펑사이 기사를 통제하고 있다, 뭐 이렇게 전해지고 있고요. 예. 또 펑사이가 썼던 글을 공유도 못하게 막아놨다고 합니다. 그럼 이를테면 중국 안에서 어떤 SNS를 통해서 펑사위 이름을 써서 이렇게 뭔가 메시지를 보내면 네, 이게 전달이 안 된다. 네,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요? 네, 뉴욕타임스는 중국 정부가 이번 인터뷰를 활용해서 예. 이 펑사이의 폭로에 대한 여론을 좀 잠재운 뒤에 세계 여자 테니스 협회가 중국 투어를 중단한 결정에 대해서 예. 이 반발하고 나설 것이다, 뭐 이렇게 보도하기도 했는데요. 그래요? 예. 네, 외신은 중국 정부가 배후에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 주십시오. 네, 세 번째 만관유, 부부 싸움하다 반려견을 집어던진 아내입니다. 반려견을 집어 던졌는데 어디에 던진 거예요? 그냥 뭐 땅바닥에? 소파나 예. 땅바닥에 던질 게 아니라 예. 살고 있는 아파트 창문 밖으로 던졌습니다. 몇 층이에요? 16층, 무려 16층 높이에서 던졌고요. 그러면 네. 당연히 반려견 죽었겠네요. 죽었습니다. 음. 이 사건은 이러합니다. 예. A씨가 지난해 11월 남편과 새벽에 말다툼을 하다가 예. 남편이 자녀를 데리고 집 밖으로 나가버리면서 예. 여기에 화가 나서 이 반려견을 16층 예. 창밖으로 던져버린 겁니다. 바깥으로. 자, 그럼 이렇게 하면 이런 거 동물보호법 위반한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A씨는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됐고요. 예. 벌금 3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또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사건을 저지른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예.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을 학대해서 사망하게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을 죽일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참, 아니 반려견이 무슨 죄라고 이렇게 죽음을 당해야 됩니까? 누리꾼들 뭐라고 합니까? 네, 비슷한 반응입니다. 말 못하는 동물이 무슨 죄냐, 어떻게 살아있는 생명을 창밖으로 던질 수 있냐 하면서 좀 격분하는 반응이 많고요. 그래요. 예. 또 반려견이 떨어진 자리에 사람이 지나고 있었으면 큰 사고가 날 뻔했다는 반응도 보였습니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마지막 소식 주세요. 네, 이번에는 조금 반가운 소식을 전해볼까 합니다. 내년에는 신용카드 사용 금액이 올해보다 늘어나면 추가로 소득 공제를 받게 됩니다. 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소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내년에도 세제 인센티브를 강화한 건데요. 예. 간단히 말씀드리면 만약 내년에 올해 대비 신용카드 사용액이 5% 이상 증가했다면 네. 그 사용액의 10%를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추가로 공제해 준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어쨌건 많이 쓰면은 100만 원까지는 공제해 준다. 네, 최대 100만 원이요. 좀 자세히 좀 뭐 설명해 주세요. 이게 네. 어떻게 된다는 거지? 예. 네, 기존의 신용카드 소득 공제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살펴보시면 예. 이해하기 쉬우실 텐데요. 예. 이 기존에는 신용카드 사용액이 총 급여의 25%를 초과했다면 그 초과분에 대해 신용카드의 경우 15%를, 현금 영수증이나 직불카드는 30%, 또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분에는 40%의 공제율이 적용됐습니다. 예. 그런데 내년에는 여기에 10%를 더해서 신용카드는 25%, 현금 영수증이나 직불카드는 40%,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분에는 예. 50%를 공제해 준다는 거고요. 예. 공제 한도도 신용카드는 기존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렇군요. 예를 하나 들어줄 수 있나요?
네, 예를 들어서 총급여가 7천만 원인 A씨가 올해 신용카드로 2천만 원을 썼고 내년에 2,400만 원을 썼다고 하면 예. 기존 소득공제 규정에 따라 97만 5천 원이 내년 카드 소득공제 금액이 되는 건데요. 예. 근데 여기에 추가 인센티브를 받게 되면 127만 5천 원으로 30만 원이 추가로 공제되는 혜택을 받게 되는 겁니다. 예. 물론 전통시장에서 신용카드를 썼다면 공제율은 추가로 더 올라가게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많은 관심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최휘 아나운서였습니다.